이 붓기 그냥 두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열이 몸 안에서 퍼지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다. 기록되어 있다.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경상도 작은 고을 57 농부 김덕수의 손등에 작은 상처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는 그저 일하다 생긴 흔한 상처라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날 저녁 상처 주변이 서서히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며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손에서 묘한 열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누구라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붓기는 눈에 띄게 커져 있었습니다. 손등이 단단하게 부어오르며 누르면 통증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덕수 역시 그 말을 믿으며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고통을 쉽게 무시하게 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붓기는 더 커졌고 색도 짙어졌습니다. 열감은 점점 심해지며 팔까지 번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몸 전체가 달아오르는 느낌 속에서 계속 뒤척였습니다. 그 불편함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며칠이 지나자 상처는 점점 단단하게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무언가 차오르는 듯한 압박감까지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마을 의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의원은 상처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요. 그 말 한마디가 상황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의원은 덕수의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처 주변을 손끝으로 눌러보며 통증의 깊이를 확인했는데요. 덕수는 이를 악물며 고통을 참았지만 그 표정은 숨길 수 없었어요. 단순한 상처라면 느껴지지 않을 통증이었기 때문이고요. 의원은 맥을 짚고 호흡을 살피며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 안에는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결국 그는 이것이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몸 안에 열이 쌓여 나타난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덕수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손에서 시작된 열은 점점 팔을 타고 위로 번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는 몇 번이고 이불을 걷어냈다가 다시 덮기를 반복했고요. 식은 땀이 흐르고 숨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몸 안에서 끓어오르는 듯한 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는데요. 아내는 물수건을 적셔 여러 번 그의 이마와 손을 닦아주었어요. 하지만 그 열은 전혀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한쪽에서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원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덕수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맥을 짚었는데요. 눈빛은 전날보다 훨씬 더 무거워 보였어요. 이미 상태가 깊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요. 그대로 두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가족들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의원은 서둘러 약초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을 가라앉힌다고 전해지는 재료들을 꺼내어 손질했고요. 약탕기에 불을 지피고 물을 붓고 약재를 넣으며 천천히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쓴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는데요. 덕수의 입에 약을 조금씩 떠넣었지만 반응은 거의 없었어요. 의식은 여전히 흐릿한 상태였고요. 가족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더 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와 동시에 침을 놓는 과정도 이어졌습니다. 의원은 신중하게 위치를 잡으며 하나씩 침을 놓기 시작했는데요. 몸의 흐름을 풀어야 한다는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덕수의 몸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고요. 작은 자극에도 힘겨워하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치료를 멈출 수는 없었는데요.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간조차 멈춘 듯한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잠시만요. 본격 시청 전에 구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 이 잠시만요. 영상을 만들 본격적인 때 시청 전에 구독을 한 주시면 자리에서 꼬박 감사하겠습니다. 5시간 저는 정도 5시간 몰두하며 동안 대본을 쓰는데 역사 조사를 시간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대본을 쓰고 시청자 이렇게 여러분의 영상을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는 올렸습니다. 제가 다음 이야기를 시청자분들의 만드는데 구독이 큰 힘이 영어는 됩니다.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지금부터는 본격 시청입니다. 며칠이 더 흐르면서 덕수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열은 오르내리기를 반복했고요. 때로는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도 다시 강하게 올라오곤 했어요. 가족들은 그 변화 하나하나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듯 하다가도 다시 무너지는 순간이 반복되었는데요. 그 과정은 사람의 마음을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웃지 못했고요. 집안에는 늘 긴장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의원은 매일같이 찾아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맥을 짚고 호흡을 살피며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했는데요. 때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고, 때로는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어요. 그 표정 하나하나에 가족들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말이 반복되었고요. 그 말은 짧았지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덕수는 의식을 잃었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깨어날 때마다 고통스러운 숨을 몰아쉬었고요. 눈빛은 점점 흐릿해졌어요. 말을 하려 했지만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입술 움직임 하나에도 귀를 기울였는데요. 혹시라도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그 순간들은 너무도 긴장된 시간이었고요. 누구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의 상태는 더욱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열은 다시 크게 올랐고요. 숨은 거칠어졌어요. 몸이 떨리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놀라서 다시 의원을 불러야 했는데요. 그 밤은 유난히 길고 어두웠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었고요. 정적 속에서 들리는 것은 그의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급히 달려온 의원은 상태를 보고 서둘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약을 다시 다리고 침을 놓으며 상황을 지켜보았는데요.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쉽게 나아질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가족들은 그 표정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믿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시간은 긴 싸움과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조금씩 내려가는 듯한 기미가 보였고요. 숨도 이전보다 약간은 안정되는 모습이었어요. 의원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다른 흐름이 시작된 느낌이었는데요. 가족들은 그 작은 변화에 희망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처 부위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단단하게 굳어있던 부분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고요.
고름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붓기도 서서히 가라앉는 모습이었는데요. 의원은 그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일 수도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덕수의 의식도 점차 또렷해졌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주변을 바라보며 가족들을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아직 힘은 없었지만 분명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의 긴 시간이 한꺼번에 떠올랐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순간은 누구에게나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의원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고 말했고요. 조금만 방심해도 다시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가족들은 그 말을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자 덕수는 조금씩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가락부터 천천히 움직이며 힘을 되찾아갔고요.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모습은 가족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는데요. 그동안 쌓여있던 걱정이 조금씩 풀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뒤 그는 마당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었고요.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살아있다는 사실이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는데요. 그 감정은 쉽게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작은 상처라도 쉽게 넘기지 않게 되었고요. 붓고 열이 나는 증상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하게 되었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경계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는데요. 하나의 일이 많은 것을 바꾸어 놓은 셈이었습니다. 의원은 마지막으로 덕수에게 작은 열이라도 쌓이면 결국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라고 당부했고요.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경고였어요. 동의보감에도 이와 비슷한 흐름의 기록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몸의 균형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신호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에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었고요.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 삶을 다루는 방식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의미를 남기고 있고요. 몸의 작은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수는 회복 이후 한동안 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몸은 돌아왔지만 예전처럼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요. 그는 하루 대부분을 마루에 앉아 보내며 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과정은 느리지만 분명한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덕수를 곁에서 지켜보며 조용히 도왔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몸 상태를 살피며 이전보다 더 세심하게 돌보았고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시간들은 서로에게 깊은 의미로 남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덕수를 찾아와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은 상처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이어졌는지 모두가 궁금해했기 때문이고요. 덕수는 자신의 경험을 천천히 풀어냈어요. 그리고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그 이야기는 점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에서는 작은 상처라도 쉽게 넘기지 않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몸의 변화를 더 주의 깊게 살피게 되었고요. 서로의 상태를 묻고 조심하라는 말을 나누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어요. 하나의 경험이 많은 것을 바꾸어 놓은 셈이었습니다. 덕수는 가끔 그때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손등의 작은 상처에서 시작된 그 시간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는 그 기억을 잊지 않으려 했어요. 그 경험이 자신을 살린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더 흐르자 그는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처럼 무리하지는 않았고요. 몸의 상태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예전과 같은 삶이었지만 분명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덕수를 보며 건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보였지만 그 안에는 오래 남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가볍게 넘기지 말라는 점이었고요. 그것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시대였지만 그들이 느낀 두려움과 선택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몸의 이상을 느끼고도 망설이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이고요.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도 의미를 남깁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얼마나 살피느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더 중요한 내용은 화면 왼쪽에 준비된 영상을 통해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에 감사드립니다.